일본 철학, 폐기물을 대하는 태도, 긴쓰기 문화. 안녕하세요. 베리굿 지식입니다. 일본 여행 갔을 때 느낀 점은 참으로 많았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반찬도 조금 나오고, 상점 가면 작고 아담한 사이즈 인형부터 그릇까지 다양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배경에는 일본의 쓰레기 문화, 청소, 낭비를 알고 가면 더욱더 좋습니다. 폐기물이라는 단어는 종종 무섭습니다. 사람들은 직장에서든 여가 시간에서든 자신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인생을 최대한 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쓰레기에 대한 경고는 특히 일본 문화에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많은 서양인들은 인생을 바꾸는 정리의 마법을 쓴 조직 전문가 콘도마리에의 유명한 정리 기술에 익숙합니다. 일본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낭비하지 마세요 또는 정말 낭비입니다를 의미하는 고전적인 표현 모타이나이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낭비, 청결, 물질적 재화에 대한 존중과 관련된 신, 영혼, 괴물, 즉 요괴도 있습니다. 일본이 항상 환경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폐기물 방지 가치는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에도 문화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무생물과 인간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수백 년 된 불교 및 신도의 가르침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일본의 긴쓰기 문화. 옛날 고대 일본인은 버려진 물건들은 아무 생각 없이 처리된 것에 분노를 터뜨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건에 대한 존경심은 일본 역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때로는 실용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때로는 더 상징적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타나로 알려진 사무라이 검은 무사의 길, 즉 부시도에 대한 헌신을 상징하는 전사의 영혼으로 종종 간주되었습니다. 좀 더 일상적인 예를 들면 깨진 차주전자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긴쓰기라는 과정을 통해 금으로 수리하여 금빛 흉터처럼 비대칭적인 아름다움을 더하는 것입니다. 흰색 배경에 금색 줄무늬가 있는 밝은 색상의 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전통적인 긴쓰기 복원 기법을 사용하여 균열을 따라 금으로 복원한 그릇입니다. 이러한 경외심은 신사나 불교 사원에서 행해지는 인형 태우기 의식과 같이 존경받을 가치가 있다고 간주되는 수많은 물건에 대한 장례식 형태로도 지속됩니다. 더 이상 원하지 않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인형을 수집하여 그 안에 있는 영혼이 죽기 전에 영광을 돌리고 해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장인의 바느질 바늘에도 비슷한 관행이 존재하며 추도식과 함께 휴면됩니다. 재탄생을 알리는 긴쓰기 문화. 일본 문화에서는 깨진 물건이 온전한 새 물건보다 더 가치를 지니기도 합니다. 보수 과정을 통해 그것이 더 흥미로운 물건으로 거듭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고쳐 더 좋게 만드는 행위를 가리키는 긴쓰기라는 단어도 존재합니다. 긴쓰기 문화는 도자기가 깨져서 완벽하지 못한 것을 불완전함이라고 합니다. 깨진 부분을 감추거나 없애기보다는 오히려 더 보이게 만들어 그릇과 함께 역사를 만드는 과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중요한 물건에 깨져서 고친 부위가 있을 때 그것을 감추거나 최소화해서 새 것처럼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긴쓰기 예술은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단점의 의미를 크게 부여해서 그것을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진짜 예술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것을 미적으로 강조하는 역선택을 합니다. 긴쓰기 문화의 역사는 처음 시작된 것은 15세기쯤이라고 합니다. 당시 일본이 중국에서 많은 달의 용기를 수입하던 시절이었는데 일본의 쇼군 아시카가 요시마사가 자신이 좋아하던 차원을 깨뜨리게 되자 수리를 위해 중국으로 보냈다. 하지만 당시의 수리 기술은 차완에 구멍을 뚫고 철사로 엮는 방법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차완의 아름다움을 현저히 떨어뜨리게 된다. 고친 것에 실망한 쇼군은 일본의 공예가들에게 이것을 조금 더 멋있게 고칠 수 있는 사람을 수소문하게 되었고 이것이 긴쓰기가 시작된 계기였다. 긴쓰기가 깨진 그릇을 원래 형태로 고치기는 하지만 부서진 부분은 금이나 다른 재료를 이용해 접합한다. 긴쓰기는 오칠의 예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초기의 작업 방법은 깨진 부분을 접합하고 그 선을 따라 오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를 금박을 입히고
칠을 하게 되는 거죠. 일본의 불완전함을 용인하는 와비사비 철학을 함축하는 미학을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칠은 독성이 강하지만 일단 건조 후에는 독성이 완전히 제거되기 때문에 사용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폴리머글류의 발전으로 이런 전통호 칠기법을 쓰지 않고 더욱 강하고 내구성 있는 접합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에는 긴쓰기 예술이 매우 선호되고 이런 작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연적으로 고친 물건을 찾기 힘들기에 요즘에는 차완을 일부러 깨뜨린 후 고쳐서 긴쓰기 아트로 팔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여행을 자주 갔던 헨리 팩스는 이런 말을 했더군요. 수선된 흔적이 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도자기에서 상처의 치유에 대한 은유를 발견한다. 상처를 받는 게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면 깨진 도자기가 긴쓰기를 통해 온전해지듯 우리도 그 상처를 감추거나 거부하지 말고 일종의 긴쓰기로 삼아 우리의 마음을 수선하여 더 단단하고 귀한 존재가 되자는 것이다. 참 따뜻하고 지혜로운 사유다.